제 18강 스태핑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그 화요일, 약간 혼란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멘붕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보통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생성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녹화를 다 한 다음에 그 비디오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뭐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근데, 어, 지난주에는 한 번 일단 실패했어요. 이게 중간에,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꺼져서 날아갔고요, 한 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침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녹화를 해서 비디오를 생성을 하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약간 느려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또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잘 되기를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혹시 제가 또 몰라서 지금 이제 휴대폰으로 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잘 안 되면은, 그냥 휴대폰 음성 녹음 파일을, 업로드 할 거니까, 뭐, 혹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간 그럴지도 모른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제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녁 5시에 이제 비디오 생성을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안 되다가 이제 다음날 새벽 6시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 진도가.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이제 되는 걸 보고, 그거 확인하고 이제 잤거든요. 하여튼간 뭐, 이번 주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어찌된 일인지. 아무튼 뭐 그건 제 사정이니까 여러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알릴 건 알려야죠.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수업 진도나 그 과제 일정을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지에다가 올리기도 했고, 또 과제란에도 생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수첩이나 이런 데 이제 표시를 해놓으시고, 뭐 전화기나, 어, 그, 늦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죠. 다음 주 17일, 화요일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17일 오프라인 수업이 있고요. 24일은 없어요. 그 대신에. 그래서 17일 날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뭐 여기까지 간단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스태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은 이거를 우리 교재에도 보니까 어떤 데에는 이거를 채용 이렇게 써놨고, 또 어떤 데는 고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단어가 같은데 한국말 뜻이 다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간 그런데 단순히 고용이나 채용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스태핑은. 그 직원을 채용해서 뭐 교육하고 배치하고 뭐 관리하고 나중에 이제 퇴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사실상 스태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스태핑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POLE 중에서, 그쵸? 계획, 조직, 지휘, 평가 이 네 가지 경영의 주요 활동 중에서 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가나이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재밌는 얘기도 많고, 여러분이 또 실제로 이제 뭐 취업을 해야 되니까, 뭐 취업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스태핑이죠. 직장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스태핑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테고, 또 직원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르게 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브래드 피트죠. 이 영화가 한
한 10년도 넘었죠. 예.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거의. 예.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 그 브래드 피트가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구단의 그 단장이었던 빌리 빈, 지금도 단장입니다. 예. 빌리 빈의 그 이야기를 그린 영화 머니볼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빌리 빈이 그 오클랜드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서 이제 다른 팀들이 그 원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겁니다. 다른 구단 단장 자리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보스턴 그 레드삭스라는 전통의 명문 구단이 있죠. 보스턴을 연고로 하는 그 팀의 야구장이 이제 펜웨이 파크인데 그게 실제로 여기 펜웨이 파크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그 책상에 임원들이 앉아 있고 그 면접 보는 그 시험생들이 뭐 3명 혹은 1명이 앞에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의 그 잡 인터뷰는 대체로 좀 약간 캐주얼합니다. 예. 어떨 때는 뭐 밥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예. 그 물어보죠. 이렇게 뭐 당신의 야구관은 무엇이냐, 우리 팀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다양한 면접을 하고 저도 면접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 그 뭐 학교 이제 주로 뭐 저는 뭐 주로 이제 학교 학교 이제 교수 자리를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면접을 많이 봤는데 뭐 전화로 본 적도 있고 뭐 동영상으로 본 적도 있고 뭐 직접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분위기는 대체로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쫀다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존중해 줍니다. 이제 그 학생이나 그 지원자를.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잖아요. 이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제 A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B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다 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제가 뭐 불만이 있나? 어? 저 자식 저거 일 열심히 안 하고 면접 보러 댕기네 뭐 이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면접 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알아보러 그 테스트 한번 해보러 내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건 이해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장면을 이걸로 골랐어요. 이 잘생긴 사람하고 같이 제 얼굴이 나오게 돼서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스태핑 그런 내용들을 쭉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시죠. 첫 장부터 넘어갑니다. 자, 스태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뜻이 뭔가 부터 정리해야죠. 아까 우리가 했었죠. 스태핑이 그 교재에는 어떤 거에는 채용, 어떤 거에는 뭐 고용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어, 이 우리나라의 스태핑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 우리나라 제목은 스태핑이고요, 그냥. 물론 뭐 부제가 약간 붙어 있는데 그 책의 원래 이제 미국판이 이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이 책이에요. 그 토마스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원래 제목은 스트래티직 스태핑이니까 뭐 전략적 스태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뜻이 아니고 이 책의 그 서문에서 나온 그 우리말 그 서문, 서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태핑이라고 하면은 보통 인력 파견 업체, 용역 업체, 파견 업체가 하고 있는 임시직 인력 파견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임시직 인력 파견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무슨 뭐 대학교라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예를 들면 그 청소 노동자들, 미화원 분들, 또 뭐 경비 하시는 분들, 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일하는 그 조리 보조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학교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정식 직원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분들이 다. 근데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그런 분들 그 직원을 안 씁니다.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용역회사랑 계약을 해서 용역회사에 얼마를 주면은 걔네들이 이제 그 받은 돈을 안에서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할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면 고용이 유연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예, 그 고용을 외주화한 거죠. 예.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남한테 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로 스태핑을 해석해야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태핑이란 뭐냐? 예, 사람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보내는 것,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 내보내야 돼요. 예. 뭐 재계약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즘 이제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이 한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출도 이루어집니다. 선수를 이제 재계약을 우리가 못한다 너를 그러니까 빨리 딴 팀 알아봐라 이렇게 방출을 하죠. 예. 그것도 잘해야 돼요. 예. 뭐 모든 선수를 그대로 데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신인도 들어오는데 그 인원 한정돼 있고 자 그리고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 적시에 배치하는 모든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스태핑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요. 예, 그리고 하는 일도 많고 예, 재밌습니다. 보시죠. 다음 장. 자, 스태핑. 그래서 스태핑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래 직원 혹은 경영자, 예, 경영자도 뭐 직원이죠. 뭐 임원하고 직원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미래의 임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무나 뭐 뽑거나 뭐 낙하산으로 그냥 뭐 사장님 친구 아들 뭐 뽑거나 이러면 안 되죠. 예. 물론 뭐 사장님 친구 아들이 또 하필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이고 능력이 있으면 뭐 괜찮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예, 대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예. 그 조직원들 간의 뭐 능력을 발휘하고 또 서로 간에 협동하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건데, 예. 그 적합하지 않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예, 뽑으면은 뭐 안 됩니다. 망하죠.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게 조직 문화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 시험에도 나왔었죠. 뉴욕 양키스의 조직 문화는 단정하고, 예, 규율을 중시하고, 그래서 수염이나 머리 기르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조직 문화가 다 있는데, 어느 뭐 회사건, 팀이건, 예, 뭐 학교건 다 있습니다. 근데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좋죠. 예, 그래야 이게 이 성과가 잘 나죠. 그런데 때로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조직 문화를 너무 신경 썼더니 비효율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뭐 다 어떤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계명대학교는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에 기반을 둔 학교고 동국대학교이지 않습니까? 예. 경주에 캠퍼스가 있는 동국대학교는 불교학교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학교 그래서 동국대학교 이사장이나 뭐 이런 학교의 고위층에는 스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그런데 야, 우리 학교는 불교학교니까 불교 신자 아닌 사람은 뽑지 마.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조직 문화에 맞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종교가 다르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충격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우리 학교는 앞으로 교수 뽑을 때 무조건 불교 신자만 뽑아. 절 안 다니는 사람 뽑지 마.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근데 이제 굉장히 유능한 교수인데 저는 예, 절 안 다녀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학교로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 문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직의 다양성이라는 거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예, 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보고요.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대로 안 되겠다 싹 갈아엎자
그럴 때는 일부러 그 기존의 그 조직 문화와 정반대인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태핑이 이렇게 여러모로 중요한 겁니다. 저 다음 장에서 단계별 스태핑. 그 스태핑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또 그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직원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것부터 고민할 수 있죠. 물론 뭐 직원을 뽑으면 좋긴 한데 물론 이제 새로 직원을 뽑으면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월급도 새로 줘야 되고 그 사람 또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우리가 있는 인력을 뭐 재배치하거나 승진시키거나 뭐 이렇게 부서를 옮기거나 해서 한번 해볼까 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채용할 것인가 아웃소싱 할 것인가 이건 아까 했었죠. 예전에는 대학교들이 다 직접 뽑았어요. 뭐 청소하는 분들도.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런다는 얘기죠. 점점 이 아웃소싱이 많아지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그 얘기하고도 통하는데 이게 사실 큰 사회적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하면 사람이 이게 일하는데도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열심히 못 하잖아요. 물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게 사실 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대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뭐 공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조선소, 뭐 거제도나 이런 데 조선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 통영 뭐 이런데 조선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강국이죠. 그래서 뭐 세계 물량의 뭐 한때는 뭐 절반 이상을 수주하고 이랬었는데 특히 요즘에 뭐 코로나 사태 터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계적으로 조선도 이게 배를 수주를 안 합니다. 물량이 왔다 갔다 하질 않는데 무슨 뭐 배를 새로 짓겠어요. 그래서 조선사 입장에서도 직원을 새로 뽑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도 이거 직원을 새로 뽑았다가 또 어, 갑자기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냥 계약직 직원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 물량팀, 뭐 기성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조선업계에. 그게 뭐냐면은 팀으로 이렇게 다녀요. 왜냐하면 뭐 용접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뭐 한 대여섯 명이 한 팀에 이뤄가지고 이제 뭐 STX 조선이나 뭐 대우조선 해양에서 한 몇 톤짜리 배 한 2주 동안 작업할 사람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2주 동안 작업해주고 그 수당 받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웃소싱의 분명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 아웃소싱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아주 엄청난 장점이죠. 그렇죠. 돈이 적게 든다는데. 어, 그러니까 좋긴 한데, 근데 무조건 좋기만 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해서 그 이렇게 경력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은 그 하나하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달이 되죠. 이렇게 교육이나 그 발전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니까 말하자면 프리랜서 중에서 이게 때로는 구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충성도도 없고 때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그 배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비용은 싸게 드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그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지금 과거 일본의 그 물량을 뺏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강국이 됐었는데 이제는 물론 아직도 기술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섭니다. 근데 중국이 거의 비용 뭐 인건비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한테 이제 거의 따라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요 아웃소싱 고용의 외주화 이거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채용할 것인가 내부 승진시킬 것인가 이런 거는 많습니다. 특히 뭐 어떨 때 뭐 사장을 뽑을 때 뭐 감독을 뽑을 때 프로야구 팀에서
그 기존의 코치 중에서 승진시킬 수도 있고, 우리 팀 코치 중에. 아니면 그냥 아예 외부에서 데리고 오자. 딴 팀 감독에서 데려오든가, 아니면 뭐 그냥 그 제야에서 쉬고 있는 야구인을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핵심 인력인가 아닌가. 어, 글쎄요, 뭐 핵심 인력이 아니냐, 뭐 핵심 인력이냐,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힘든 것도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비교적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걸 따져서 이제 결정할 수도 있죠. 예. 국내 국외. 요즘은 심지어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외국인 감독들이 이제 몇 명 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기아 타이거즈에 그 매트 윌리엄스 감독이 있고, 얼마 전에 그 SK에 힐만 감독이 있었죠. 예. 그 롯데 그 로이스터도 있었고, 뭐 프로축구나 뭐 다른 종목에도 그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프로배구,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그 감독도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데려올 수도 있죠, 당연히. 예.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장기 단기. 그러니까 뭐 그 장단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5년 내에 뭐 어떻게 한다, 10년 내에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래 뭐 당장 뭐 이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 오버스텝, 언더스텝, 이건 뭐냐면은 그 인원이 좀 과도하게 많은 거, 그쵸? 그게 이제 오버스텝이고, 언더스텝은 뭐 그 반대죠.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 추천을 받아서 그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 어느 회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대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 대기업 중에 하나의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그 연구소에 그 행정직원을 뽑는 이제 그 자리였는데, 예. 그 거기 갔어요.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그 회사에. 예. 이제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그 연구소가. 예. 근데 그 뭐 시골이죠. 예. 당시에 특히. 예. 지금은 뭐 용인이 굉장히 그 큰 도시가 됐습니다만 당시엔 좀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연구소니까 거기에 평상시에는 뭐 제가 뭐 연구원도 아니고, 예, 그 연구소 행정 직원 자리를 면접을 본 거니까 그게 뭐 그냥 평소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면서 아,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는 일이 없고 이제 가끔씩 그 외국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들이 오면은 그 우리나라의 뭐 산업시설 이런 걸 둘러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가끔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만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평상시에는 그냥 추리닝 입고 족구한대요. 예. 그래서 저보고 족구 잘하냐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뭐 그랬더니 잘 됐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평상시에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당시에 과장님이 있었고요. 예. 차장님이 있었고요. 예.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젊고 일 시킬 이제 직원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을 본 건데 그 자리에 제가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26살 때니까, 예, 아주 젊었었죠. 근데 이제 어, 뭐 이제 결론적으로 안 갔는데 제가 거기를, 예, 뭐 하여튼간 뭐, 예, 그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 뭐냐면은 그 조직 운영상으로 봤을 때 그 조직은 효율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거기는 딱 두 명만 있으면 돼요. 예. 그렇죠. 예? 젊은 사람, 일할 사람 한 명, 그리고 책임자 한 명. 이렇게 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 뭐 제가 거기서 뭐 오래 일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언뜻 보기에, 예. 그런데 보니까 거기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과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까지 뽑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명이서. 예? 둘 직장 맞춰서 탁구 치고 족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예. 결국은 이제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대표적인 오버스텝이죠. 예, 비효율이에요. 예. 그 적재적소 적시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필요한 공간에 딱 필요한 만큼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이게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많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예. 물론 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언더스태프 뭐 너무 피곤하고 뭐 업무량이 많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한 명 추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아니면 일을 줄여주든가.
근데 이게 너무 그 일도 없는데 사람이 많이 있다. 그거는 뭐 낭비일 뿐더러 비효율이죠. 예.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예, 다음 장. 스태핑 시 고려 사항.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좀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태핑을 할 때, 또 생각을 할 게 이제 좀 있다. 이런 얘기죠. 뭐냐? 여기 사진부터 먼저 볼까요?가 아니라 이제 봅시다 한번. 예. 사람과 직무, 사람과 조직의 어울림. 이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일에 맞는 사람이냐, 예. 우리가 찾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뭐 우리 팀, 우리 조직과 어울리느냐, 뭐 조직 문화하고도 상관이 있겠죠. 예. 뭐 조직 자체가 성격이 이렇게 튀는 사람, 뭐 또라이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조직이, 아 그래, 또라이라도 좋아,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해봐라, 이런 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은 엄숙한 조직 있잖아요. 뭐 튀면 안 되고, 여름에도 반팔 안 입고 긴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이런 조직들, 예. 그런 회사들은, 예, 그런 사람 가면 힘듭니다. 예, 못 버텨요. 자, 조직의 다양성, 이 얘기를 아까 이제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요즘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조직의 문화라는 것과 조직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좀 배치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조직의 문화, 어떤 문화가 있죠. 뭐 아까 경주 그 동국대학교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의 문화를 잘 알면 원래 그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양성이란 것도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동종교배라는 게 있잖아요. 생물학에서 동종교배. 그러니까 같은 그 종끼리만 계속 결혼하고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열성만 나온다는 얘기, 우성이 안 나오고 그냥 뭐 그저 결과가 계속 그렇고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품종 개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농업에서 뭐 사과나 뭐 이런 벼나 이런 거 자꾸 그 새로운 품종을 갖다 붙이죠. 네. 말하자면 인간으로 치면 혼혈, 네,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서, 이게 갑자기 알이 커지네, 사과가 뭐 단맛이 더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하죠. 그러면 실패, 이건 포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딴 거 하고. 근데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이제 균질된 조직이 아니고 기존의 조직에 뭔가 다른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계명대학교에, 예, 계명대학교 출신만 계속 뽑아, 예, 교수로. 그러면은 조직 문화는 잘 알겠죠, 그 사람들이. 예,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뭡니까? 약간 그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계속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뭐, 예, 경북대 출신도 뽑고, 뭐 대구대 출신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영남대 출신도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또 다른 학교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이게 효과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 우리나라에 이른바 뭐 좀 좋다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 예를 들어서, 예. 여러분 서울대 총장 중에 여태까지, 예, 서울대 출신 아니었던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 특히 학부. 예, 거의 그럴 겁니다. 제가 뭐 다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때 그 숙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그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가 있잖아요. 아이비리그라고 이제 이른바 명문대학 8개, 예, 그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 8개를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예, 별칭으로. 아이비리그가 8개 학교가 뭐가 있냐면은, 예, 뭐 이건 뭐 몰라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이 있고요. 일단 빅3. 예. 그다음에 뉴욕에 콜롬비아가 있고, 아, 코넬이 있고요. 예, 5개 있죠. 그다음에 유펜이 있고요. 그 6개. 그리고 브라운. 예. 하나 빼놨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여튼간 그게 8개 이렇게. 뭐라 그랬나?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음, 브라운, 다트머스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8개인데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그 8개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그 8개 학교의 총장의 프로필을 조사했더니 학부를 자기 학교에서 나온 총장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어? 예를 들어서 고려대 총장이 고려 출신이 아니다? 그건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연세대 총장이 연세대가 아니다? 연세대 거의 대부분. 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심하거든요. 우리 식구, 우리 학교 출신을 뽑아야지 말이야. 딴 학교한테 뺏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어, 그쪽은 그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학교 출신도 뽑아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전에 하나 더 있나요? 네. 안정이냐 개혁이냐.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 이제 김웅룡 감독이 있고 오른쪽에 허삼영 감독이 있는데 허삼영 감독은 이제 지금 현재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고 김웅룡 감독은 2000년대 초반에 삼성 감독으로 가서 이제 우승을 했죠. 예. 근데 김웅룡 감독이 그 전에 그 해태 타이거즈 감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우승을 많이 했죠. 해태에서. 삼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아예 그냥 조직을 개혁한 겁니다. 예. 우리가 여태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이거 확 뒤집어야지, 개혁을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사가 중요하고 스태핑이 중요하니까 아예 그냥 외부에서 데려오고 그냥 해태 타이거즈 그 다른 조직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자 해서 김원영 감독이 혼자 왔겠어요. 자기 코치들 다 데려왔지. 그러니까 그 해태 출신 코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때 막. 예. 그때 이순철 지금 해설위원도 예. 그 선수로 오고 막 말년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목적이 뭐 안정이냐 개혁이냐에 따라서 그 뭐 다양성이냐 아니면은 조직 문화 강화냐 그거에 따라서 채용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허삼영 감독은 이제 작년에 감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삼성에서 선수로 뛰었고 그 이후에 계속 삼성 라이온즈 구단 직원으로 그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 라이온즈 구단을 너무너무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직의 안정 혹은 그 조직 문화를 강조한 그 채용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과거처럼 우승에 목매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제일기획이 인수한 이후에 좀 이제 예산도 적게 쓰고 옛날보다 예.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팀이 나아가는 방향이 옛날에는 우승 아니면 안 돼,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차분하게 한번 우리 팀 컬러를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두고 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태핑의 8단계 해서 이제 여기 8개가 나왔죠.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예. 그 시작이 이 표를 보시면은 시작이 맨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그 맨 밑에 오른쪽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예,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예,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일로 가서 그렇죠? 아시겠죠? 예. 다시 일로 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될 길이에요, 앞으로. 예. 회사 입장에서 첫 번째로 뭘 하냐면은 예, 계획을 세웁니다. 플래닝 여기 나오죠? 예. 플래닝을 세우고 플래닝 예. 자, 우리가 지금 회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까? 아니면 뭐 오히려 어떨 때는 감축할 수도 있죠. 아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직원을 내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3년 동안은 그 신입사원 뽑지 말고 있는 사람도 명예퇴직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채용 공고를 합니다. 다행히 이제 뽑기로 했으니까 예. 뽑죠.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뭐 반드시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신문. 예.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거 보고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 이제
그 웹사이트를 보죠. 이제 그 많죠. 어디라고 말하긴 뭐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가고, 또 대부분 다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제 자기가 그 관심 있는 업종이나, 예, 그 회사를 이제 미리 알람 설정을 해놓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뽑죠. 예, 뽑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서류를 내서 서류 통과하면은 면접을 보고 또 인턴을 하기도 하고 많죠. 예. 적응 훈련 이제 뽑았어 일단. 예. 뽑았으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덕션 앤드 오리엔테이션. 예. 적응 훈련을 하죠. 처음부터 당장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물론 기업에서는 학교에서 다 배워가지고 오길 바라지만 그게 쉽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물론 대학이 직장에서 원하는 실무를 가르쳐야죠, 당연히. 예. 그건 당연하지만 어, 사실 대학은 학원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직업 학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양이나, 예, 지식을 습득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대학교를 뭐하러 갑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요, 교육 개발,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그렇죠. 이 교육이나 개발은 그 신입사원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간부급 혹은 중견 사원들도 교육을 받아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그 회사에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그 대학원에 예, 뭐 특별 과정 6개월짜리 이런 걸 다니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회사에서 대줘요. 예. 왜냐하면 그게 다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얼마나 잘하나 평가를 하고요. 퍼포먼스, 예, 어프레이잘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안 그만두고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관두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트랜스퍼, 이직을 하죠.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잘리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예, 다양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그 면접 보러 다니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예전과는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 여러분들 직장을 이제 구하지만, 예,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서 평생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 3년 있다가 이직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 그게 왜 3년이냐 하필 4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보통 3년 정도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 그 전문성이나 인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나가는 거는 사실 좋지 않죠. 예. 새로 뽑아서 또 교육시키려면 또 비용도 들고 귀찮고. 근데 어떨 때는 그 직원을 이렇게 내보낼 때 잘 내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직원이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있다가 딴 데로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못해 일을. 예. 그러면 업계에 소문이 나기를 쟤는 A 회사 출신인데 왜 일을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A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평판이나 이런 거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A 회사를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저 회사 갔다가는 내가 제대로 못 배워서 전문성도 못 가지고 나가서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직원들이 잘 나가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도. 나가는 사람들이 딴 회사에 가서도 일을 잘해야, 예, 그게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되게 일을 잘하고 아까워요. 내보내기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 예, 마음이 이미 떠났어. 저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가면 안 돼? 우리 진급도 시켜주고 월급도 더 줄게. 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잡으면 뭐합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그런 애들은, 예, 잘 보내주면 돼요. 그래, 그럼 가서 잘 해라,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축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이제 돈이 없는 팀들이, 예, 아깝지만 훌륭한 선수를 이적료 받고 딴 팀에 넘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아약스 암스테르담이라는 팀이 있는데, 예, 이 팀은 그 젊은 선수를 데려다가 잘 키워서 빅클럽에 넘겨주는
그걸로 명성을 얻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떠나는 게 오히려 팀에 뭐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떠나면서 이적료까지 주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스퍼, 뭐 이직 혹은 뭐 직원이 떠나는 거 이거를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내줘야 되고 그 과정을 되게 부드럽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이렇게 잘 해야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뭐 여기 보면 separation이 나오죠. separation through retirement, 그 은퇴를 통해서 이제 뭐 분리되거나 심지어는 뭐 죽기도 하고 death, dismissal, 뭐 해고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스태핑의 8단계인데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 그냥 쭉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인가 본데요. 예, 마지막 장. 이제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예. 자,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예, 우리가 그 즐거운 주말을 맞이해서 시를 한 편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 스태핑이라는 게 생각만큼 작은 개념이 아니다. 꽤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 가지 알고 보니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루는 분야도 많고, 우리 이 과목 제목이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인데, 사실 행정이나 인사관리의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이 스태핑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시를 한번 읽어보죠. 예. 제목은 방문객입니다. 방문객. 예. 정현종의 시,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온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 뭐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조직에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죠. 예. 또 그걸 기대하고 또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고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한 소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책을 그 내용을 제가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자서전에서 읽었는데 그 원문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한 명의 소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키우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부모의 역할 또 학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온 사회 전체가 다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이가 이제 지식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예절이나 뭐 관습을 배워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직 내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오늘은 안 했지만 뭐 노사관계라든가 노사관계의 갈등 있잖아요. 그렇죠? 뭐 노조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뭐 싸워야 하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회사는 근데 또 사실 입장이 있으니까 예산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마냥 뭐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의 갈등, 오해, 뭐 때로는 뭐 분쟁 이런 것들이 어느 조직이나 다 있어요. 인간사는 다 사실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인생사예요. 예. 이제 그런데 특히 이 그 스태핑은 뭐 솔직히 뭐, 당신 재계약 안 됐습니다. 이런 말 듣는 사람도 괴롭지만 그 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예. 그 순순히 안 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날 자르냐 이러면서 막 소송하고. 예. 그래서 그 스태핑은 사실 저거랑도 연관돼요. 그 법, 그쵸? 노사 뭐 노동법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고 그 스태핑 전문가가 되려면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일부를 다뤄봤고요. 예. 어, 오늘 한 얘기가 이제 스태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어,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5장에 해당하는데 딱히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그 조직 부분을 좀 잘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 그러니까 11월 17일 화요일에 그 오프라인 수업으로 예, 갈등과 협상 1편에 대해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